국세청의 생각은 조사를 하다 보면 어느 하나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재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조사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의 조사 흐름은 사업장 조사에서 시작을 해서 상속조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국세청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인 법인 사업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받는 사업자의 비율은 2% 미만이고 사업장 조사는 모든 사업장을 조사할 수 없고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탈루를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 누락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 비용 부분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국세청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조사에서 발각되지 않는 탈루 소득은 결국 개인의 자산 취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자산 취득을 비교해서 증여 조사를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신고를 누락한 소득을 현금으로만 사용했거나 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해 둔다면 증여 조사에서도 탈루된 소득이 국세청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인 사망하는 경우 상속 조사를 하면 최종적으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년간 누적된 소득 누락액을 계속해서 현금으로만 보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나라는 결국 부동산을 자산의 최종 목적지로 정하기 때문에 사망자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으로 신고 누락된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상속조사를 하면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다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축적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상속인에게 흘러들어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국에서는 상속재산 60억 원 이상인 사망자들이 상속조사를 합니다. 60억 원 이하는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조사는 조사 이후에 5년간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 사망한 아버지가 5만 원권으로 수십억 원 이상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있든지 아니면 골드바를 사서 은행의 대여 금고에 보관한다면 상속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자녀들이 아버지 사망 후에 자녀들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다든가 자녀들이 금융자산으로 만든다면 국세청에서는 바로 소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상속 이후 5년간은 자녀들이 자산 취득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생각은 이 세 가지 조사를 하다 보면 어느 하나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 조사를 좀 더 살펴보면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이 됩니다. 정기조사는 일반적으로 3년이나 5년에 한 번 정도 받는 조사이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받는 조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매출 누락, 과다 비용 등을 조사합니다. 실제 큰 부담은 없습니다. 조사의 목적도 세금 탈루를 적발한다기보다는 계도라든지 일반적인 세금 탈루에 대한 경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는 그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조사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비정기조사에 비하면 훨씬 조사 강도가 약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기조사와 상속조사는 피할 수 없지만 비정기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는 주의한다면 피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나온다면 조금은 늦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비정기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정기조사의 선정 사유는 국세기본법 81조 이후 주로 2호, 3호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호는 흔히 말하는 자료상 조사인 경우고요. 3호는 탈세 제보나 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정보 자료에 의한 조사 선정이 됩니다. 비정기 조사는 납세자도 싫어하지만 조사 공무원도 싫어합니다. 비정기 조사는 탈세 제보나 국세청 공무원의 정보 자료로 착수가 되기 때문에 조사팀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일반적인 정기조사는 심각한 세금 탈루가 아닌 한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세 제보라든지 국세청의 정보 자료에 대한 조사는 조사 결과가 탈세 제보자와
정보자료 작성자에게 결과가 통지되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제보자의 성에 차지 않는 경우에는 탈세 제보자는 계속해서 민원을 국세청에 제기합니다. 그리고 탈세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세금 고지 및 현금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포상금도 지급되기 때문에 탈세 제보자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세무조사의 진행 과정에 집중합니다. 조사팀장의 합리적인 판단은 불가능하고 최대한 세법에 맞게 원칙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납세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조세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조사 공무원들이 정보자료에 대한 조사도 비정기조사로 승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 직원이 탈세 정보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는 본인의 인사평가에 큰 가산점이 되고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는 조사팀에 근무하는 직원뿐 아니라 모든 국세청 직원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공무원들은 대부분 평생 한 번에서 4번 정도 승진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세청은 피라미드 조직이 아니라 압정 조직입니다. 기획하는 조직이 아니고 집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자리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공무원 조직 중 승진이 가장 적체된 곳이 국세청입니다. 9급으로 입사를 하면 보통 6급으로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급 동기 중에서 5% 이내가 5급 사무관 이상 승진을 합니다. 보통 7년에 한 번 승진합니다. 7급으로 입사를 해도 6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50% 이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 한 번 승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국세청 공무원들은 승진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국세청 직원이 약 2만 명 가량 되는데 전국에 2만 명의 탈세 정보 수집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께서 직원들에게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상속조사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탈루소득은 영원히 발견될 수 없으니 조사 3국은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식적으로 상속 후 5년간은 상속인들의 자산 취득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